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박미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레벨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승인을 받으며 대한민국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송영기 대표를 모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스프링 클라우드는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나 판단, 제어와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도 이게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양산차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2에서부터 이제 3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무인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레벨 4단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실제로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이제 무인화를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간을 정해서 이제 무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그럼 스프링 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저분마다 다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구간 내에 이제 무인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내의 많은 도시나 또 어떤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수에서는 이제 여수역에 내리시면 인근 호텔까지 제 자율주행 무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스프링 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예, 굉장히 신기해하시죠. 일단 네. 뭐 운전사가 운전을 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또 차의 모양새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외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실제 타보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안전과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 도로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규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전을 지원하는 운전자 대신에 운전자가 꼭 필요하고요. 또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센서의 이중화랄지 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서비스 하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또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성공과 한계를 보면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조만간 이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여전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그럼 어떤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네, 테슬라라고 하는 그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인들이 많이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목표하는 것이 이제 무인화이기 때문에 무인화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이제 도로나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 없게끔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프라의 다양한 센서가 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운전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 또 보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오페라 키트라는 걸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움직이는 어떤 구동체가 필요하죠. 차량의 플랫폼이라고 하고 또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산되는 차를 가져와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를 붙여야 되죠. 그러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차량을 이제 구동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로직을 어떻게 이제 통합시킬 것인가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개조를 하는 데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먼저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제어하기 편해야 되고 또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자체가 바퀴가 되는 인일 타입의 플랫폼을 만든 게 저희가 오페라 킷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쉽게 연동해서 자율주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조에 대한 어떤 불편함 또 비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키트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오페라 킷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페라 킷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오페라 킷은 하나의 개발용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나 또 기존의 자율주행을 개발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를 만드신다든지 또 배달용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민트 DSP라고 제가 읽으면 될까요? 네. 이것도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트 DSP는 오페라 킷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고요. D는 딜리버리, S는 셔틀, P는 이제 패신저 캐리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공항 내부에서 터미널과 터미널을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셔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는 이제 배송용인데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건 이제 공장 내부에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장 자동화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장과 공장, 실외에서는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 훨씬 더 고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트 D는 공장 외부에서 어떤 그런 부품을 나른다든지 또 그런 어떤 우리가 화물 같은 것들을 운송할 수 있는 전용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민트 D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양한 이 로봇 셔틀 플랫폼도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창업 초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개발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양한 기업들과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만드는 기업들과 협업을 했고요. 그 자율주행 그 셔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차를 제어한다거나 또 신호등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또 그 외국에서 도입된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한계도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과제로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같이 카모라고 하는 국산 셔틀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어떤 컨텐츠,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문화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융합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에는 무인차가 되면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싶고 막 운전 대신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XR 기반의 게임 컨텐츠도 같이 만들어서 그 셔틀버스에서 움직이는 속도나 회전량을 가상화된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프링 클라우드가 고민했던 바는 많은 분들도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스타트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이미 많은 어떤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좋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스프링 클라우드는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라 하면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리눅스나 안드로이드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성숙되어야 되지만 또 어떤 품질에 대한 검증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제
일본에 있는 티어포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공개형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풀스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짧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티오포와의 그 협력 관련된 내용인데 네. 최근 그 일본의 유명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티오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티오포와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픈소스는 다양한 공개적인 API를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용화시키는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이 소프트웨어에 결집되어 있는 거고요. 단점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발전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복잡할 경우에 하나의 기업이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픈소스화 시켜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인지나 판단, 제어 같은 블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개발하려면 대략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은 어떤 돈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을 공동 개발하는데 티어포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2017년부터 이 오픈소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2018년부터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MOU도 체결하고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을 확산시켜보자. 그 취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고객이 완성차만 있는 게 아니라 농기계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UAM도 있고 선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오픈소스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좀 살펴본 지금까지 스프링 클라우드 제품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차별화된 경쟁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완성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중 센서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저희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인 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무인화된 트램을 자율주행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또 선박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특수 목적의 차량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인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가 지금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환경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에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큰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멀티버스 플래닛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멀티버스 플래닛은 사실 저희 아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저희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여수 엑스포라는 곳은 이제 저희 가족이랑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그 길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율주행을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호텔까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요. 그 만들고 났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아쿠아리움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묻는 게 이제 자율주행 센서가 무엇인지, 자율주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위험 상황 같은 곳에서는 자율주행이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바닷가이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 멀티버스 플래닛 안에 다양한 어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체험도 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실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버스라고 하는 형태로 거기에는 이제 가상화된 환경도 구축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계속 와서 이제 실제 굉장히 비싼 장비들을 아주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유명한 강사님들이 지방까지 오셔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또 드론,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소개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을 거기다가 이제 놀게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 또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멀티버스 플래닛은 자율주행을 뭔가 무인화시키는 어떤 기술적인 것만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체험 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만들었고요. 여수에서 저희가 1호점을 만들었고요. 곧 서울에서 2호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또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전국에 한 7개 정도를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혹시 그럼 서울에는 어디에 고양시에 만들어지고요. 고양시요? 수생역 근처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멀티버스 플래닛이 어떻게 좀 발전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이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 자율주행이 아주 그 정점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공간에 다양한 이제 매개체 모빌리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멀티버스 플래닛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이나 체험 실증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 멀티버스를 방문해 주시면 그 니즈를 받아서 그 지역이나 또 그 어떤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기술 교류회도 하고요. 또 경진 대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다양한 모빌리티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스프링 클라우드의 올해 계획과 또 목표 또 향후 비전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3년은 사업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업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고요. 올해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과 관련돼서 결국은 성장해서 저희가 목표는 또 상장과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의 어떤 투자나 노력 또 그런 부분들이 올해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상장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착실히 잘 진행해 나가는 게 올해의 큰 목표입니다.